근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임대인, 임차인이 조금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네. 아직 저희도 오늘 이제 처음 들어서 네. 좀 잘 알지 못해서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네. 하시나요? 저 이렇게 불러주시면 꼭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사실 그 임대차 관련해서는 그 권리관계가 아직까지는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네이버나 이런 데 치시면 대략 다 아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정말 이걸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관 청년주거상담소라든지 네.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라든지 이런데 그냥 물어봐 주시면 쉽게 아실 수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을 이제 계약을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집주인께서 야 이게 못을 이렇게 박으면 이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어서 야 이거 한 20만 원 떼야겠다. 네,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뭐 문지방이 좀 달랐으니 뭐 또 한 6만 원 정도 떼야겠다. 근데 이제 이 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측에서 그렇죠. 이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못 하나 박았다고. 근데 막 따지고 들기도 어렵고 이러다가 그리고 잘 모르겠고 뭔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고 하니까 되게 크게 뭔가 이게 소송을 다퉈도 네. 내가 못을 박은 건 맞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히만 이야기 드리면 그 원상복구의 의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임대주택이 그 주택이 임대의 목적으로 사용됨에 있어서 되게 어떤 심각한 손실이나 파손을 했을 경우 그것을 원래 되돌려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들어올 때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임대주택으로 쓰는데 되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집에 네. 문이 없으면 그렇죠. 곤혹스러우니까. 네. 근데 그 문을 파손해서 문의 기능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 복구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못을 하나 박았다고 해서 이게 임대 목적물로 사용하기에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그리고 네. 벽지가 약간 훼손됐다고 해서 그것도 2년 전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건 네. 원래 그 임대로 2년을 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그게 달라진 것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분쟁으로 가시죠. 뭐 이렇게 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네. 집주인께서 얘 뭘 아는가 보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했던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줄 테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좀 못 안 박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그렇게 하시죠. 뭐 이런 정도로 하셔도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사실은 몇 가지 이야기들은 되게 상식선에서 주장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좀 주눅드니까 저도 사실은 집주인께 곰팡이가 팠는데 이걸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제가 뭔가 환기를 안 해서 이런가? 그런 네. 이야기들이 종종 올라와요. 카페에.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막 그 중개사들끼리는 그런 것도 있대요. 이게 어떤 가구 뒤에 그 이제 곰팡이가 피면 네. 세입자가 조금 더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가구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곳인데도 곰팡이가 피면 그건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약간 합의된 기준도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그 사실은 세입자가 고의로 곰팡이를 피게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이게 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네. 책임을 네. 우리가 분분하게 가르는 거 보면은 그만큼 이 주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어려움들도 계속적으로 지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주장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드리고 싶었으니까. 네. 그 앞서서 말씀을 막 주시는 과정에서 내가 주민이 되는 거 또는 또 주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장하고 또 해결해 보는 것 여러 가지가 사실은 집을 따로 두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훨씬 좀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한다는 게 그건 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딱 안정적 주거를 띈다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그냥
그 공간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저주거 미달의 주택이 아니면 좀 안정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거비 부담이 자기가 월 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뭐 25%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그건 좀 네. 적절한 주거비를 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네네네. 예를 들면 25%보다 더 많이 낸다. 100만 원을 버는데 25%도 넘게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을 낸다. 이렇게 되면 사실 주거비 때문에 무언가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된다고 보고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조금 못 만나게 된다든지 네. 아니면 옷을 샀어야 될 시기에 사지 못한다든지 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네. 봐요. 그래서 네. 그것보다 낮게 한다거나 이런 건데 최근에는 그것보다도 좀 더 나가서 사실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게 주변 환경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긴 한데 여성이 좀 더 그것을 더 먼저 그렇죠.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집까지 가는 길이 어떠한가? 그게 너무 위험하면 그게 주거지로서 역할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거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종전에는 환경적인 요소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변 환경에 대한 위협까지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그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는 또 여성분들이 또 많이 서울의 도시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1인 가구가 확실히 자살 문제나 또 코로나 블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고립되고 또 취약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찾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뭔가 마음이든 건강이든 주거 환경이든 여러 가지로 참 불안정할 것 같은 이 1인 가구 분들에게 좀 필요한 마음이라든가 또 필요한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좀 용기가 되는 한마디와 더불어서 같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어떤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제가 조언 드리기보다는 저도 1인 가구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이게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외로움을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사실 연락하기에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친구를 만나러 가자니 그것도 그 친구한테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나에게도 이게 또 친구를 만나자고 하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집에서 또 할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 그래도 친구한테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라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역시나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어떤 조금 가까운 친구 한 2-3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명한테라도 전화 한번 해보는 거죠. 야, 뭐하냐, 뭐라든지. 그러면 그 친구도 역시 비슷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었어. 아니, 야근 끝나고 이제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그게 되게 뭐 사실 대화할 것도 없는데 전화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사실은 처음에 들었다가 근데 전화를 그렇게 한 1분에서 1분 30초라도 하고 나면 조금 마음이 조금 저는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1인 가구라는 환경에 있는 그 친구들끼리 조금 교류를 하거나 해도 좋겠네요. 또는 대표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것이 조금 연결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최근에 만들어져서 회원들이 막 많거나 그러진 않은데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는 거기 1인 가구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할 때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는 반찬을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또 반찬, 밑반찬 이렇게 해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해도 이게 양이 많으면 뭐 몇 날이고 그것만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거기에 같이 함께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